안녕하세요. 한류문화뉴스 K-웨이브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K-팝 스타들이 줄줄이 컴백하고 있습니다.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엠플라잉, 써니힐 등이 새 앨범을 발표했거나 내놓을 예정인데요. 이들 말고도 반가운 얼굴들의 컴백 소식이 많습니다. 이번 주 핫 이슈에서 만나보시죠. 그룹 슈퍼엠이 미국 무대 데뷔와 동시에 빌보드 정상에 등극했습니다. 첫 미니 앨범 슈퍼엠이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한국 가수가 빌보드 정상을 휩쓸기는 그룹 방탄소년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슈퍼엠은 샤이니의 태민, 엑소의 백현과 카이, NCT 127의 태용과 마크, 중국 그룹 웨이비의 루카스와 텐 등 퍼포먼스에 강점이 있는 7명이 모인 글로벌 아이돌입니다. 아이유가 배우 활동을 잠시 접고 본업인 가수로 돌아옵니다. 다음 달 1일 5번째 미니 앨범 러브 포엠을 발매할 예정인데요. 지난해 발매한 디지털 싱글 삐삐 이후 약 1년 만에 복귀입니다. 아이유는 지난달 1일 종영한 TVN 드라마 호텔 델루나에서 주연 장만월 역을 훌륭히 소화하며 배우로서도 입지를 굳혔습니다. 혼성 듀오 2개월로 유명했던 가수 김예림이 림킴으로 이름을 바꾼 뒤 첫 미니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5일 제너의 아시안을 공개했는데요. 여성과 동양을 주제로 한 이번 앨범에 수록된 6곡 모두 림킴이 작사, 작곡했습니다. 림킴은 지난 2011년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3에 혼성 듀오 2개월로 참가해 얼굴을 알렸습니다. 1세대 걸그룹 SES 출신 바다가 3년 만에 솔로로 컴백합니다. 소속사 웨이브9은 바다가 오는 24일 신곡 오프 더 레코드를 공개한다고 밝혔는데요. 2016년 발표한 썸머타임 이후 3년 만에 솔로곡입니다. 정신줄이나 잡아라 임마. 인생 한방 아니겠어. 너부터 시작해볼까? 넥스타일 파이로. 요새 와요. 사이코패스가 분명하다. 하지만 내 것까지 해야 한다. 파리 내가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스타일이 아니야. 뭐. 너 진짜. 아유. He introduced me as Joker.
가는 소감 어떠세요? 처음 가봤어. 아, 듣게 감사합니다. 처음 와봐가지고. 네, 나올게요. 기다려주세요. 나와주세요. 이쪽 처음 하는 거니까 진짜 엄청 빡세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끔은 행복하기도 해요. 배우 정유미와 공유가 도가니, 부산행에 이어 세 번째로 호흡을 맞췄습니다. 앞서 두 작품이 흥행에 성공한 만큼 이번에도 기대가 큰데요. 화제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작품입니다. 어떤 영화인지 두 배우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너무 이쁘잖아. 사부님, 저도 제 딸 보고 싶어요. 저 지금 뭐라카노? 네가 가끔 다른 사람이 돼. (1982년에) 태어나 2019년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영이와 그녀의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거기서 김지영이라는 인물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동료,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시나리오를 읽고 이렇게 마지막 장을 딱 덮었을 때 그냥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 주변인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그건 엄마일 수도 있고 뭐 이모일 수도 있고 친구 어머니부터 많은 엄마들이 생각이 나고 주변에 시집간 육아를 하고 있는 친구들 생각도 많이 나면서 제가 그런 삶을 아직 살아보지 않아서 충분한 공감은 할 수는 없었는데 괜한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많은 다양한 의견들을 보면서 사실 좀 놀라기도 했는데 하지만 저희 영화가 담고 보여드리고 싶은 얘기가 또 다른 부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일단 영화로 먼저 소통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큰 부담은 없었어요. 원작 소설에 있는 많은 부분들을 사실 영화로 옮기면서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각색이 된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소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들은 그대로 이 시나리오에 저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정 연기를 할 때 어려울 때는 저희 시나리오에 다 표현이 되지 않은 부분들은 소설의 어떤 부분들을 읽어가면서 그때 어떤 그 씬을 연기해야 되는 날이면은 한 번씩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읽고 천천히 읽고 그 작업에 임했던 것 같아요. 가끔은 행복하기도 해요. 김지영이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가족들 이야기도 있어요. 그 가족들의 이런 다양한 캐릭터들의 마음들도 다 이렇게 천천히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냥 각자의 시선으로 이 영화를 편안하게 봐주시면 어떤 마음이라도 이렇게 닿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어요. 네가 가끔 다른 사람이 돼. 대현은 김지영의 남편이고요. 옆에서 남편으로서 지영이를 항상 바라보고 걱정하는 인물인데 다소 답답한 면도 있고 개인적으로 딴 말이지만 조금 답답한 면이 또 저한테는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대현에게 좀 동질감도 느껴졌던 것 같고 제 기준에는 조금 답답하지만 선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좀 위로가 됐던 시나리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망설임이 별로 없이 굉장히 간결하게 책을 덮자마자 하겠다고 했어요. 배우로서
좋은 시나리오를 보고 내가 거기서 위로를 얻었고 내가 느꼈던 이런 공감과 위로의 마음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함께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보통의 우리 생활 속에서 관계 속에서 때로는 나의 역할 때문에 어떤 나의 정체성이 함몰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봐요. 우리 현실에서는. 제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여러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배려하다가 내 자신을 잃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상처를 어떻게 하다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반대로 상대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그게 이제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숨쉬고 사는 게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보통. 그런 의미에서 이 소소하고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이야기가 큰 울림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아영아. 사실은 다 제 잘못이에요. 지영 씨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야. 지영아, 너 하고픈 거 해. 지난 14일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난 설리에 대한 애도와 추모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정됐던 연예계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한편으론 고질적인 악성 댓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건강한 비판과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는 폭력적인 댓글은 구분해야겠지요. 뒤늦었지만 고 설리, 최진리 씨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주 K-웨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